정년퇴직 후 3개월 60대 은행원이 후회한 단 하나의 선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년퇴직 후 3개월 60대 은행원이 후회한 단 하나의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 제목만 봐도 뭔가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고 나도 그렇게 될까? 하는 걱정이 들지 않나요? 요즘엔 100세 시대라는 말이 너무 흔해서 정년퇴직이라는 말도 이젠 삶의 중간 기착지 정도로 느껴지곤 해요. 하지만 막상 그 시점에 다다른 분들은 한결같이 내가 뭘 잘못했지? 혹은 이제 무얼 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휩싸인다고 해요. 저도 부모님을 보면서, 직장 선배님들을 보면서, 그리고 인터넷이나 주변 사례들을 접하면서 깨달았죠. 은퇴라는 게 단순히 일에서 손 떼고 편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에서 전혀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이구나. 은퇴 준비라는 것이 재테크나 연금 준비만 이야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만으로는 결코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경제적 여유는 무척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마음의 준비나 새로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부족하면 내가 이러려고 퇴직했나? 라는 후회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60대 초반에 은행에서 정년퇴직한 한 분의 후회로 시작됩니다. 퇴직한 지 3개월, 그분은 어떤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그리고 그 후회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례도 같이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은퇴 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60대 은행원의 후회, 그때 왜 좀 더 미리 대비하지 않았을까? 퇴직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이 은행원분은 하루 일과가 무의미해져 버렸다고 해요. 보통 은행원으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면 이제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느새 3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리니 더 이상 쉬는 게 편하지도 즐겁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내랑 같이 밥 먹고 TV 좀 보다가 신문 본 다음에 잠깐 산책 갔다 오고 그 다음에는 뭐 할 게 없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은 은행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매일매일 바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본인의 사회적 정체성이 전부였대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직장인은 아니고 특별한 취미나 목표도 없고 오로지 집에 있는 사람이 돼 버린 거죠. 그분이 후회한 딱 한 가지는 현역 시절에 일 외에 다른 삶의 영역을 만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주말이나 휴가 때도 온전히 일의 피로를 푸는 용도로만 시간을 썼고 자기 개발이나 취미 활동은 나중에 은퇴하면 그때 하지 뭐하고 미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니 몸도 마음도 예전처럼 활기가 없고 뭘 해야 좋을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일찍 생각했다면 50대 중반쯤부터 천천히 다른 모임에 나가거나 취미 하나를 진득하게 만들어 두거나 했을 텐데 이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2. 은퇴 후 삶을 바라보는 3가지 사례. 여기서 비슷한 사례 3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은퇴 후에 겪는 고민이나 후회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은퇴자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준비 부족이라는 맥락이 꼭 따라다니더라고요. 우리가 미리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적어도 어떤 방향으로 대비해야 하는지는 조금은 감이 잡힐 거예요. 2-1. 자녀 교육과 결혼 비용에 모든 걸 쏟아부은 58세 김씨. 첫 번째 사례는 58세 김씨입니다. 은행원은 아니지만 35년 넘게 한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해온 분이죠. 연구직이니만큼 꾸준한 월급과 안정적인 삶을 살았지만 자녀가 둘이나 되고 교육비와 결혼 자금이 만만치 않았다고 해요. 아이들 뒷바라지하면서 재테크 하나 제대로 못했어요. 그나마 집 한 채는 마련해뒀지만 퇴직금도 대부분 애들 유학비랑 결혼 비용으로 들어갔죠. 문제는 퇴직 이후였어요. 퇴직금이 꽤 됐는데도 자녀 비용으로 상당 부분을 써버리니 노후 준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 결과 월급이 끊기자마자 주머니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고 부부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웃겠지만 정말 자식들만 잘 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나이가 드니까 내가 너무 무방비 상태였다는 게 서글픈 거죠. 결국 김씨 부부는 작은 가게를 열어 자영업을 해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경험 부족으로 쉽게 안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씨 사례를 보면 은퇴 후 삶에 대비해서 자녀 지원과 부모의 노후 준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점을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2-2. 대인관계를 등한시한 62세 박 씨. 두 번째 사례는 62세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기업 인사팀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퇴직 후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대요. 근무 시절에는 외향적인 성격이라는 평을 듣고 회식도 자주 나가고 인간관계가 넓다고 스스로 자부했는데 막상 직장을 그만두니 연락할 곳이 거의 없더랍니다. 회사의 인간관계라는 게 참 허무한 거예요. 오랜 친구 같아도 사실은 업무 관련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만 자주 보던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퇴직하고 나서 연락을 해봐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현역이니까 바쁘고 대화 주제도 확 줄어들고. 게다가 박 씨는 노후 대비로 연금이나 재테크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마련해둔 편이었는데 정작 주말마다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일주일 내내 아무 약속이 없을 때마다 심각한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집에서 아내와 함께 식사해도 아내도 집안일이나 자기 일정이 있으니 매일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친구나 지인이 없으니 이 나이에 뭐 하나 싶고 자꾸 우울해져서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요. 이 사례에서 중요하게 짚을 점은 은퇴 준비가 경제적 부분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나 사회적 소속감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2-3. 취미를 일찍부터 준비한 57세 이씨.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인데요. 57세 이씨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제조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설계 업무를 하셨는데 55세가 되던 해부터 내가 지금 하는 일 말고도 뭔가 즐거운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셨대요. 그때부터 주말마다 사진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고 1년에 한두 번은 사진 전시회도 열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사진가로서의 커리어를 쌓은 거죠. 사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사진가냐? 라는 주변의 시선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재미있어서 시작했고 열정을 갖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친해지고 내 사진 스타일도 늘고 나중에는 소규모 스튜디오를 열어볼까 하는 꿈도 생기더라고요. 막상 은퇴해도 사진 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니 이 씨는 전혀 심리적 공백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요. 게다가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교류를 하며 경제적 이익까진 아니더라도 자신의 재능을 살려 소소하게 강의를 하거나 전시의 수익을 올리는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 씨의 사례는 은퇴 준비가 돈이 전부가 아니라 자신만의 취미나 꿈,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걸 잘 보여줘요. 3. 은퇴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럼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은퇴 준비는 단순히 목돈 마련이나 연금 가입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은퇴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경제적 준비 이 부분은 말할 것도 없겠죠. 최소한의 생활비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어떤 여유도 가질 수 없습니다. 퇴직 전부터 꾸준히 재테크를 공부하고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외에 추가적인 연금 상품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해야 해요. 대인관계 구축 회사 밖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인간관계가 필요해요. 취미 모임, 봉사단체, 동창회 등 사회 곳곳에서 내가 몸담을 수 있는 단체나 소모임을 찾아서 활동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쌓여야 두터워지니까 은퇴 직전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심리적 준비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직장이 곧 나의 모든 정체성인 경우가 많아요. 은퇴 후에도 스스로 의미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종의 라이프 미션 같은 거죠. 그게 취미든 봉사든 자영업이든 간에 나는 이걸 하면서 내 삶의 가치를 느낀다고 확신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소통 은퇴 후에는 가족들과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충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갑자기 아내 또는 남편나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서로의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미리 서로의 일상을 조율하고 가정 내 역할 분담을 다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관리 아무리 심리적 준비, 경제적 준비가 잘 돼 있어도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50대 중반부터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주 23회 정도는 걷기나 가벼운 운동 혹은 즐거운 신체 활동을 해주는 게 좋아요. 4. 내가 그때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 후회 막기. 정년퇴직 후 3개월이라는 시점은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체감을 시작하는 시기라고 해요. 처음 한두 달은 드디어 해방이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곧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준비예요. 준비라고 해서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 동료 말고도 내가 속할 수 있는 외부 커뮤니티를 찾기. 가족, 배우자와 은퇴 후의 재정 계획, 생활 패턴, 취미생활 등에 대해 미리 충분히 상의하기.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규칙적인 운동 습관 들이기. 은퇴 후 하고 싶은 일 취미, 창업, 공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리스트업하고 하나씩 시도해보기. 특히 무엇보다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퇴직하면 골프나 해야지, 그때 가서 뭘 좀 배워볼까? 이렇게 막연히 생각해두는 걸로 끝내지 말고 은퇴 전에 실천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 사진에 관심 있다면 카메라를 사서 주말에 동호회에 가보고, 부업으로 베이킹 카페를 내고 싶다면 일단 주말반으로 제과제빵 학원에 다녀보는 식으로요. 5. 마무리. 지금 이 순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었던 정년퇴직 후 3개월 60대 은행원이 후회한 단 하나의 선택은 사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분이 조금 더 일찍 내가 원하는 삶의 목적이나 취미를 찾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허무하진 않았을 텐데라고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동시에 그래, 나도 내 삶에 대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일처럼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아직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혹은 아직 50대 중반, 60대 초반이라면 더 늦기 전에 한 발 한 발 준비를 시작하면 됩니다. 실제로 내가 걸어갈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미 은퇴했더라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나 활동을 찾아 시도해 보세요. 내일, 다음 달, 내년은 오늘 시작한 작은 용기로 인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은퇴라는 건 매일 아침 출근이 사라진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 그 시작이 두렵다고 주저앉기보다는 이제 뭘 해볼까? 하고 발벗고 뛰어나가는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은퇴 준비 혹은 은퇴 후 삶을 고민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후회 대신 새로운 도전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은퇴 생활을 만들어가 보자고요.